지금 중국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웨이보 팔로워 150만, 중국 외교부 고위 간부의 외동딸 사오징. 출국 전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얘네를 봐봐. 모두가 원하잖아. 전 세계는 중국인을 원하고 있어. 이제 곧 우리 중국 여권으로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야. 그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공항에선 한국 여권만 패스트트랙. 호텔에선 한국인은 스위트룸. 그녀는 보증금 요구. 회의장에선 한국 대표에게만 기립박수. 심지어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유럽 밀입국을 시도했다는 기사까지 터졌습니다. 작다고 얕봤던 나라가 왜 세계는 먼저 그들을 통과시키죠? 한국을 비웃던 그녀의 자존심.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는 사오징, 중국 외교부 고위 간부의 외동딸입니다. 웨이보 팔로워 150만 명을 거느린 명품녀죠. 오늘은 제 첫 해외 출장을 앞두고 공항에서 생방송을 켰습니다. 얘들아, 나 오늘 유럽 가잖아. 저는 휘황찬란한 공항 라운지에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징징 언니, 부러워, 명품백 또 사와 같은 찬사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보이네.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한국어가 들렸거든요.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데지?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아닌가요? 실시간 하트 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팬들이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채팅창에 일본어가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소속이라는 사에코라는 유저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정말 과대평가됐죠. 일본이 훨씬 선진국인데. 그녀가 한국을 조롱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났어요. 맞죠? 중국이야 당연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일본도 G7 국가잖아요. 한국은 저는 손을 흔들며 무시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은 완전히 광분 상태였습니다. 징징 말 맞아. 한국 따위가 감히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뭔. 자신감 같은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 순간 카메라 한 구석에 한국인 가족이 잠깐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보였지만 시청자들은 못 본 척했죠.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유럽에서도 중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명품 가방들이 즐비했고 1등석 티켓을 흔들어 보였어요. 사에코도 채팅으로 응원했습니다. 저도 곧 유럽 회의 참석해요. 아시아의 진짜 선진국들이 뭔지 보여주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중국과 일본, 아시아의 진짜 강국들이 힘을 합쳐 한국 같은 나라를 제자리에 놓는 기분이었거든요. 탑승 안내가 나오자 저는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럼 유럽에서 만나요. 중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수만 개의 하트와 응원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당당하게 1등석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의 딸답게 최고의 대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유럽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VIP 대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대표단의 막내 멤버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심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외교관 여권을 내밀었지만 심사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정말 중국 정부 대표 맞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은 저를 별실로 안내했어요. 별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신원조사라며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어린 외교 대표라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옆 통로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실내국 패스트트랙이라는 표시가 있는 곳으로 한국 대표단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셨나요? 심사관이 한국 대표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통과했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저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통과하죠? 제가 물었더니 심사관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실내국 명단에 있어서 별도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제 옆에 또 다른 아시아인이 앉았어요. 일본인 같았는데 서류 문제로 지연되고 있더군요.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혼란스럽게 진술하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기다리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에코예요. 일본 외무성에서 왔고요. 사오징이에요. 웨이보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상황이 영 이상했어요. 사에코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일본도 G7 국가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죠? 한편 한국 대표단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직도 별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서류에 문제가 있나요? 사에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결국 이 시간 만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일본이 G7 국가인데 왜 한국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상하네요. 사에코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나간 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웨이보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 대표단이 이미 호텔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대우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5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겠죠.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국 외교관 여권을 건넸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여권을 살펴본 뒤 말했어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돼 있네요. 보증금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 대표단인데. 죄송합니다. 호텔 정책입니다. 직원은 무표정했어요. 그때 바로 뒤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체크인 부탁드려요. 프런트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박민수님,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준비되어 있고 보증금은 필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박민수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실례지만 K드라마 팬이에요. 직원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 오시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같은 호텔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 있나요? 보증금의 스탠다드룸, 그는 보증금 면제의 스위트룸이라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사에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만나네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은 스위트룸인데 저는 스탠다드룸이에요. 사에코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데. 엘리베이터에서 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해 보였죠. 한국은 원래 보여주기식 잘하잖아요. 사에코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빈정거렸습니다. 실속은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찝찝했어요. 박민수의 눈빛에서 진실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호텔 직원들의 반응도 연기 같지는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저는 웨이보를 켰습니다. 팔로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징징 언니 유럽 어때? 한국 애들 혼내줬어?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 기대와 달랐거든요. 한국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이상했어요. 아직 회의가 시작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어.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일본이 G7 국가라면 왜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에코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시내 나가볼래요? 기분 전환 좀 해요.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음 날 아침 사에코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유럽의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 가보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의 딸인데 못 들어갈 곳이 있을까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앞에 백인 커플이 있었어요. 테이블 하나 주세요. 그들이 말하자 직원이 바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테이블 부탁드려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직원은 단호했어요. 앞에 그 사람들은 예약 없이 들어갔잖아요. 사에코가 항의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경우고요. 직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으로 명품 매장에 갔어요. 여기서는 돈으로 해결되겠죠. 이 가방 보여주세요. 저는 2,000유로짜리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비싸요. 저렴한 라인 보시는 게 어때요? 순간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돈이 없어 보인다는 건가요? 돈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국 가방을 샀지만 기분은 별로였어요. 돈을 쓰는 순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거든요. 카페에서 사에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저희가 차별받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대우 안 받는 것 같은데. 사에코도 동감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유럽인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 위조해서 입국한다더라. 그래서 심사관들이 한국말로 질문해서 판별한다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고요? 그럼 한국 여권이 더 좋다는 뜻인가요?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에코도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니.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VPN도 잘 안 되고요. 사에코, 일본에서는 한국 관련 정보 잘 나와요? 글쎄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었어서. 사에코도 애매하게 답했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회의에서 보면 알겠죠. 사에코가 위로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상한 대로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맞나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회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 대표 박민수였습니다. 의료 지원과 K방역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파견, 백신 기술 이전 등등. 한국은 지난 3년간 72개국의 의료진을 파견했고 K방역 모델을 37개국에 전수했습니다. 박민수의 설명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은 사에코의 차례였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어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발표 자료가 부실해 보였어요. 일본의 의료 기술은 사에코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이 모방한 부분도 많고 청중들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한 유럽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 비하인가? 사에코의 발표는 형식적으로 끝났고 박수도 의례적이었어요.
마지막은 제 차례였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자랑할 계획이었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일부는 아예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또 자화자찬인가? 누군가 속삭였어요. 제 발표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졌어요. 추상적인 자랑들 뿐이었거든요. 박민수의 발표와 비교되니 더욱 허술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로비에서 사에코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에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G7 국가인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물 드세요. 저는 사에코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사오징. 사에코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착각한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거 말이에요. 사에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박민수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어요. 반면 저희는 추상적인 자랑만 늘어놓았죠. 내일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지나가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시간 되시길.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오만함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저희가 더 오만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검색해보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차단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가 190여 개국, 세계 3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저는 혼잣말했어요. OECD 평가, UN 평가,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위상, IT 강국, 문화 강국, 의료 선진국,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높은 순위에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소프트 파워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1위, 세계 상위권이었어요. 중국은 훨씬 뒤에 있었고요. 이런 나라를 내가 비웃었단 말이야? 저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서점에 들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문 헤드라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중국인 위조 한국 여권으로 유럽 밀입국 시도 적발.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입국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었죠. 사오진? 뒤에서 사에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에코. 저는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요. 사에코가 기사를 읽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인가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좋다는 뜻이잖아요. 사에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기사 읽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한국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러워요? 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사에코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나 일본의 G7 지위는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세계가 보는 건 현재의 실력이었죠. 내일 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사에코가 말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제 발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는 것 말이죠. 사에코 내일. 박민수 씨에게 사과해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에코가 답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의 마지막 날 공항 대기실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을 찾았습니다. 박민수는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에코와 함께 박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박민수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사오징 씨. 안녕하세요. 박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웨이보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에코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얕보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박민수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저는 의외였어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봐요. 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한국은 작지만 진심이 있어요. 사에코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중국도 일본도 훌륭한 나라예요. 서로 비교하며 깎아내릴 필요는 없죠.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을 그렇게 비웃었는데도 박민수는 관대했거든요. 질투심에서 시작됐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도요. 사에코가 동의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박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저는 박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박민수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진정성이 아닐까요? 허세 부리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것?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것. 그게 진짜 국격이었던 거예요. 사에코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웨이보 라이브를 켰습니다. 팔로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댓글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않겠어요. 서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몇 팔로워들이 실망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어요. 진정성이 통한 거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진짜 국격은 외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신뢰받는 모습에서 온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경제 규모나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실력이 중요하다. 중국이 2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이 G7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했죠. 사에코가 옆 좌석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사오징,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부끄럽지만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에코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웨이보에서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요. 저도 일본으로 돌아가서 많은 걸 바꿔야겠어요. 사에코가 다짐했어요.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배워야 할 나라들을 무시하는 대신 존중하는 외교인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상공에 들어갔을 때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어요. 웨이보에 올릴 글도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제 잘못을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강함은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창밖의 구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에코, 우리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국 덕분에요. 사에코가 웃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서 기뻐요. 자주 연락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은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것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외교인이 될지,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소통할지 말이에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외교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